안녕하세요. 필수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작에 앞서 저는 전문적인 투자가가 아니기에 건물 투자 기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어떻게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건물주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고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것과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많았기에 나름 부동산 관련 공부도 하고 투자 관련 강의도 수강하면서 소소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 저에게 건물주는 소위 그저 넘사벽 같은 단어였죠.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친형이 그러더군요. 우리 같이 투자해서 건물주가 되어보자 라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같이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몇십억이나 하는 건물을 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민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껴둔 종잣돈을 합치고 은행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면 그리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막연하게 소위 건물주, 아니 간물주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랬기에 일단 소위 단무지 기법으로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근처 부동산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형의 집은 서울이었고 제 집은 경기도였기에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잘 아는 지역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보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 탓인지 저희가 건물을 보러 왔다고 하면 믿지 않거나 또는 종종 무시당한 일도 허다했습니다. 저희 또한 당장의 돈은 그리 많지 않았기에 부동산을 드나들 때 조금 위축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꾸준히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러면서 부동산 사장님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건물만 전담으로 하는 부동산도 방문하면서 건물을 소개받았습니다. 저희는 소개받은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다음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즉 아파트와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주변에 시세라는 것이 있죠.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집주인의 의지와 노력과는 거의 무관합니다. 아파트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가 자연스럽게 가격대를 형성하는 구조인 것이죠. 예를 들어 1층과 로열층의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101동과 102동의 가격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건물은 달랐습니다. 건물주의 노력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건물의 토지는 평당 시세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바로 옆 건물이라 할지라도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건물 안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코너 쪽인지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죠. 그랬기에 소개받은 물건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건물 구입이 어렵다면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결론은 공부와 발품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퇴근하면 소개받은 건물로 달려갔고 휴일에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소개받은 건물 쪽으로 가자고 꼬셔서 건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건물을 보고 나면 실제 매입을 한다는 생각으로 서로 토의하면서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또한 건폐율, 용도지구, 비례율, 권리가액 등등 수많은 부동산 용어도 익숙하지 않았죠. 이럴 때마다 부동산 관련된 책과 기사를 닥친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생소한 용어 때문에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었다면 읽고 또 읽으면서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정책과 세금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최소한 100여 개 건물을 본 것 같네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쉽게 지나친 대로변 수많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건물의 가치가 얼마일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100여 개를 보고 나니 어느 정도 안목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대략적인 임대료를 근거하여 수익률을 계산하고 건물 임차 구성, 대출 금액, 역세권 분석, 공실 가능성 등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우연히 경기도 모 지역의 5층짜리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5층은 학원이었습니다. 코너 쪽은 아니지만 바로 옆이 주유소가 있어 코너처럼 보였고 역하고는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 은행이자를 제외하고
약 4% 후반대 정도였고 향후 10년 뒤에는 재개발 호재로 집가 상승도 기대되는 곳이었죠. 그날부터 우리는 아침에 출근해서 유동인구를 살폈습니다. 점심에 잠깐 회사에 나와 퇴근 후에는 임대 업종 영업 상태를 체크했죠. 그렇게 며칠 동안 주중과 주말, 오전과 오후 건물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바로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생각보다 싸게 나와서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매각하는 이유를 보니 서울 사시는 건물주님은 부모님으로부터 100억대 건물을 상속받으셨는데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뒤 저희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묵혀놓은 통장도 몇 개 깼죠. 그리고 은행 대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건물 상태가 좋아 감정평가액이 꽤 높게 나왔고 형과 저는 성실히 10년간 회사원으로 근무한 탓에 은행 대출도 꽤 잘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돈을 합치고 은행 대출을 통해 저희는 꿈에 그리던 건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지금 은행 이자를 제외하고 약 4% 후반대의 수익은 물론이거니와 재개발 호재와 싼 가격에 매입한 덕에 나름 성공한 투자가 되었네요. 어떠신가요? 저에게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이 건물주가 될 수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것은 기본이고 공부와 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즉,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보다 공부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발품을 팔아가며 현장을 답사하고 시간을 쪼개면서 공부를 했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인 없는 빌딩은 없고 그러하기에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도 노력만 한다면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다음 편에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인드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